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집을 파는 걸 손절이라 하는데 그거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 경우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앱으로 하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팔 수 있죠. 근데 집은 아니잖아요. 집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좀 무겁기 때문에 시간도 더 소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기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 판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뭐 취득세라던가 다른 뭐 거래 비용 같은 게 더 붙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잘못 집게 되면 정말 수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정말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 살 때는 조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조급함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 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나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비단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수요가 아파트보다 더 적기 때문에 팔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손절을 고민을 할 때 우리 소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이 집을 팔고 나서 내 자산이 더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이거 손절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꾸는 자산의 재배치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도 되는 손절. 이런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어. 얘는 회복도 느리고 수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고 내가 더 갈아타고 싶은 그런 동네에 있는 집은요, 더 빨리 올라가고 수요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때 고민되는 게 뭐냐면 기존 집을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얼마를 받고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갈아타기를 해봤지만 항상 나는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손해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갈아타기 하고 싶은 아파트는 더 빨리 올라가요. 매물 호가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두 군데에서 다 이득을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아파트는 좀 손해보고서라도 싸게 팔아요. 그리고 더 오르기 전에 상급지 아파트를 사요. 저도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집인데 내가 이 가격에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갈아타기를 해보니까 정말 더 입지가 좋은 그런 집이 확실히 올라도 더 많이 올라요. 결국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 손해분은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실제 상담했던 분인데 이분이 인천에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점점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했던 게 나는 광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 준시죽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결정했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기 집을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집이 너무 급등을 하고 매물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상담만 받으러 갔는데 그 부동산에 들렸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싸게 샀어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인천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못 자니까. 어떻게든 팔았어요.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절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광명 아파트가. 근데 이게 사실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아타기 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하시고 갈아타기 집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너무 쫄리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손절은 좋은 손절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구 달서구 수성구의 중동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케이스인데 보통 우리가 이거 비교할 때 고점일 때 갈아타기 비용이랑 지금 현재 시점에 갈아타기 비용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점에 가려고 하면 갈아타기 비용이 4억 5천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려고 하면 2억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 비용이 2억 5천이나 아낄 수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지금 자산의 가치를 봤을 때도 보면 지금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는 고점이 9억 5천원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월성동의 아파트는 지금 고점일 때 5억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올라줘도 자산의 가치 자체가 거의 4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 확실하게 돈을 더 적게 들이면서 갈아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든 빨리 손절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급지 갈아타기로 가셔야지 집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내가 자산을 확실하게 더 점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도 되는 손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수요가 약한 집은 이렇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은요, 결국에 입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뭔가 입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살 때는 몰랐는데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상권이나 학군이나 학원가나 교통이나 다 봤을 때 애매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져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빨리 손절하고 넘어가야 돼요.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되죠. 아니면 전세 수요가 약하다던가 최근에 매물을 봤더니 매물이 거래가 안 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 영향을 계속 받겠죠. 회복장이 오게 되면 좋은 것부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동네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계속 나거든요. 그 수요가 있는 애는 계속 치고 나가는데 얘는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럼 얘는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봤자 크게 얘가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절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확실히 더 좋죠. 세 번째는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손절일 수 있습니다.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집을 샀어요. 살고 계시는데 대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월소득 대비해서 대출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계속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어떤 얘기 하셨냐면 이거 팔아가지고 조금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조금 저렴한 집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으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산의 가치 측면에서는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지만 내가 대출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게 힘들다 했을 때는요, 그 부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줄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도 그 서울의 강동구에 집을 갖고 계셨는데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출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택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월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 대출금이 계속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거 팔아야 되니까 손절하시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는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뭔가 겁이 나서 감정적으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대 이런 얘기, 부동산은 끝났어 다 주식으로 한대 뭐 이런 얘기, 뭐 아무도 이제 집을 안 산다. 뭔가 뭐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아 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뭐 급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그럴 땐 조금 신중하게 정말 지금 그런 분위기인지 뭐 부동산에 들려보시든 뭐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에 되고 있는지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재가 없이 손절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걸 빨리 뭐 손절한다 했을 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보다 더 좋은 걸로 갈아타시든 좋은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연하게 팔아버리면 현금이 생기는데 내 자산은 없어지는 거죠. 그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우리가 뭔가 자산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대체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정해지고 이렇게 손절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가 되게 좋고 좋은 집인데 항상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나 최근에 잠깐 뭐 가격이 빠졌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하방 경직성이 되게 강해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은 거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손절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집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예요. 내 집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더 좋아지겠다 했을 때는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흐름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지역에 흐름이 오고 있는지, 리스크가 없어지는지, 지금 나오는 매물 가격이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는지, 그 가격대로 실거래가가 찍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셔도 급하게 손절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아타기를 할 집가의 그 격차, 가격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벌어졌다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벌어졌고 내가 그렇게 간다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손절하고 가실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이렇게 보시다가 내 집도 오를 수 있으니까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손절을 하고 나서 수중에 남는 돈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 거래세하고 다 뺐을 때 남는 돈이 있잖아요. 만약 그게 내가 뭐 다른 곳으로 갈 만큼 충분한 돈이 아니다 했을 때는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씨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씨들을 이렇게 더 키우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월 상환액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대출이 부담이 돼서 뭐 손절을 했어요. 근데 뭐 갈아타기를 했는데 그 집은 더 대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뭐 갈아타기를 하시든 뭔가 손절을 한다 했을 때는 집을 판다 했을 때는 대출금 내가 뭐 이동했을 때 대출금이 확실히 얼마가 나오고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확실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집을 팔고 나서 내가 그때 알아봐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대태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을 파는 거는 뭐 집을 내놓고 계속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시겠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이거 팔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손절. 우리가 손절하는 기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쁜 손절.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손절은요. 뭔가 내가 불안해서 하게 되는 손절이죠. 근데 좋은 손절은요. 내가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손절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손절한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판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은데 그걸 좀 개선을 하고 싶다. 대출 부담이 좀 큰데 이걸 조금 개선하고 싶다. 뭔가 내가 지금 얘를 계속 가져간다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약한 것 같다. 조금 좋은 애를 바꾸고 싶다.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손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인 요인으로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자극적 얘기를 들어서 무턱대고 손절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게 분명히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잘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